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입니다. 안철수 급부상에 난감한 국민의힘. 올해 정치권 최대 관심은 역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겠죠. 어제도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부터 보시면요. 조선일보, TV조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안철수 후보 20.4%, 박영선 장관 11.5%, 오세훈 전 시장 9.8%. 이번 유시스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안철수 대표 26.2%, 박영선 장관 11.6%, 나경원 전 의원 10.7%. 물론 다른 후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두 자릿수 내지는 의미 있는 수치를 받은 후보들만을 좀 추려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평론가님. 네. 전체 후보를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 대표의 약진은 그냥 눈에 띄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 표심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민심을? 화두를 제목을 바꿔보면요. 예. 윤석열 급부상에 난감한 국민의힘. 예. 이거 1년여 남은 대권 상황이고 예. 지금 이제 안철수 급부상에 난감한 국민의힘. 이건 이제 3개월 남짓 남은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특히 서울시장 재보선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이번에 그 대권하고 비슷한데 이 목전에 와 있는 지방선거, 재보선에서 이 대부분의 민심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당 견제론이 좀 먹힐 것이다. 예. 여당이 너무 독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여당이 조금 더 일침을 가해서 좀 제대로 겸손하게 국정을 이끌도록 하려면 이번에 발생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은 그 원인 제공 자체가 또 여당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보궐이 다 결국은 여권의 지자체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권 책임론이 부상돼 있고 여당 견제론도 지금 나와 있고 그렇다면 야당에서 어떤 주자든 최근만 괜찮다면 민심을 상당히 쓸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선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지금 원탑으로 뚜렷한 주자가 없잖아요. 예. 몇 명이 거론되고 있고 나올까 말까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강력하게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먼저 지른 인물이 안철수 대표예요. 그리고 단일화까지 얘기했어요. 이번에 야권은 단일화해야 되는데 내가 이 한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금태섭 전 의원인데 민주당에 있다 나온 이제 무소속 이 정치인이 자 나도 이번에 출마하겠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 여론 100%로 뽑겠다라는 룰까지는 정해놨는데 누가 주자냐가 불명확해요. 지금은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 대선은 그래도 1년 이상 남았다고 치더라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은 3개월여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물이 또렷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먼저 선언도 했고 지금 이제 어떤 여론몰이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힘이 뭔가 대응이 필요하겠죠. 네, 변호사님 지금 뭐 야권 상황 지켜봤는데 여권에서는 뭐 여론조사 결과 한 번 더 보시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박 장관 이번 달 안으로 출마 여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좀 판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판도를 바뀌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서울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부동산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논점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판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도 상승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봐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정치 지형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치 역사에서 이제 한 번도 있지 않은 지금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여당의 어떠한 뭐 입법 관련된 부분이나 추인 갈등 이러한 독주들에 대해서 이제 견제 심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견제 심리가 강하면 사실은 야당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하는데 지금 특히 가장 야당 1야당인 국민의힘에 마음을 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라는 안철수 대표 후보죠. 후보에게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쪽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느냐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몫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 대표에서 약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정치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었거든요. 당을 만들었다 깼다 하는 그런 과정, 그 일관성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불신했는데 여당이 이렇게 하는 입법 독주랄지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안철수가 괜찮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안철수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상당히 표의 연결이, 지지의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평가가 또 저하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스텝을 밟고 있지만 향후는 좀 변동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다만 지금 여론조사에서 거론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들 가운데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 그런 점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지만 10% 안팎의 지지율을 받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안 대표가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임이지. 밖에서 이러고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우리 후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얘기지. 뭐 어느 특정인이 밖에서 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이 단일화를 해달라 하는 여기에 반응을 볼 필요가 없다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끌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 반응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죠. 잠시 당을 맡은 분의 아집과 독선으로 서울시청을 수복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우리 당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안철수 대표를 밀어낸 듯한 그런 발언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어쨌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1야당인데 안 대표에 들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마땅한 후보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은 분명히 보여요. 뭐 장제원 의원이 항상 비판하는 분이니까 글쎄 과연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선거를 치려고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예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요. 결국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선거라는 게 여론조사는 이렇지만 실제로 가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또 이게 보궐선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람이나 이런 게 많이 작용되지만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내 25개 구청 중에서 한 개를 빼고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예. 서울시 의원들 야당 의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보궐선거라는 특수적인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잘 나온다고 해서 야당이 이길 것이다 낙관하는 분위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동안 선거를 많은 경험을 제가 해보면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투표율이 한 40% 안팎으로 될 경우에 여당의 어떤 조직력 그리고 여당이요 이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선거에 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 후보를 다른 제3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여당은 선거에 이기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 면에 비춰보면 지금 야당은 어떤 면에서 벌써부터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은 뭐냐면 결국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선거는 야당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뭐 나가면 혼자서 될 수 있다? 저는 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기존에 많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도전인 것 같아요. 만약 이거 실패하면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정치권에 발을 들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범야권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본인도 어떤 면에서 보면 승복할 건 승복해야 돼요. 만약 본인이 이 어떤 면 경선에 친다고 하면 본인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저는 이 범야권의 경선에 참여를 해야지 무조건 나는 나가야 된다 이 생각 갖고 있으면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안 대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다 같이 들어와라. 그리고 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되면 나가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나가는 거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칫 이 여론조사의 1위에 어떤 면에서 보면 현혹이 돼서 나 혼자 나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예전 같으면 4자 필승론, 3자 필승론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우를 범하는 순간 야당은 이 선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조선일보 TV조선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뉴시스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시고 계신데 평론가님 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국민의힘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굉장히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부산은 야권에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 쪽은 이현정 의원께서 일침을 가셨어요. 야권에. 부산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서울은 여야가 박빙인데 여당에 대한 견제론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마음을 갖는 정도라면 부산은 구도, 선거 지형은 진영 논리로 봤을 때 상당히 야당에게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두 번째로는 인물이 중요하죠. 인물도 어느 정도의 선호는 또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박형준 교수에게 꽤 쏠려 있는 편입니다. 이게 한 남은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뒤집어질 수 있을까? 지금 사실은 이제 여당은 고심하는 게 김영춘 이제 전 장관이 지금 국회 사무총장을 내려놓고 부산행을 선언했는데 이제 지금부터의 바람을 이제 여당은 조금 봐야 되겠지만 여당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바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덕도 카드가 하나 있는 거죠. 그건 3개월 지켜보기를 하고 야권 내에서는 지금 독주하고 있는 박형준 교수가 이 본선 주자를 굳힐 것인가 혹은 경선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또 이변이 연출될 것인가 이 정도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그다음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9.9%, 뉴시스 조사에서 15.6%, 10% 내외를 지금 얻고 있는데 변호사님, 네. 지금 부산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굉장히 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특별법을 발의했고 또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선거에 좀 지금 분위기와는 다르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추진할지 특별법 자체는 사실 이제 여권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에서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좀 틀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부산에 있는 후보들 또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이게 대립적으로 여권에서 밀어붙이고 부산 야당에서는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 뭐 대구 TK지에서는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 내에 있는 정치인들, 야권 정치인들이 다 여기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다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보면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유권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예. 이제 전체적인 부산 민심은 지금 보궐선거를 치러지는 이유가 오는 시장의 어떤 선거 관련된 문제 때문에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까지는 야당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위원님,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로 야당 후보 당선을 원하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도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떤 여야의 그러니까 정부에 가지는 어떤 국민들의 불만 당연히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백신도 없고 부동산 문제 있고 하니까 여당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거 전략가라면요. 내년 3월, 올해 4월 7일 바로 그 시점에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야당이 이기겠지?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미래라고 보시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2월 달 되면은 백신이 들어올 겁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물론 전체 국민이 아니지만 접종이 시작된다는 거에서 여러 가지 민심에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 또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아요. 또 추경을 할 겁니다. 해서 또 재난지원금 나눠줄 거예요. 아시겠지만 4.15 선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희망을 그래도 야당이 견제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론은 저렇게 움직이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한다면 자, 여당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시점에서는 야당이 또 그때 돼서 이제 만약에 전직 대통령들 나와서 사면 되고 또 그쪽 세력들 또 하고 하면 또 야당은 시끄러워질 거거든요. 분열할 거거든요. 안철수가 나가니 아니면 통합을 하니 많이 시끄러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야당이 이렇게 분열되는구나. 에이, 이번에 안 찍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현재 시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선거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 보궐선거는 집권 여당이 상당한 어떤 장점을 힘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조사를 보면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보일 겁니다. 네, 현재 여론조사에 너무 기대서는 안 된다라는 따끔한 지적까지 들었습니다. 이현주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어제 0시 코로나로 인해서 제야의 종소리조차 듣기 힘들었는데요. 대신 서울 영동대로에서 특별한 새해 맞이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 상공에 드론 1000대가 떠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드론 쇼를 준비한 건데요.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를 알리는 드론, 불꽃을 지금 드론이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해피 뉴 이어 글씨도 보이고요. 드론으로 이렇게 불꽃을 연출하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올해 신축년 초에 해죠. 초를 지금 형성하고 있네요.